판사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었다고요?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황당한 해명. 지금 그 판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루의 끝. 뉴스 한 입에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 판사가 과거 특정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와 사진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 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 2명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과 비교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인테리어 구조와 소품이 동일하다며 지 판사의 출입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진이 지 판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기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기현 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사람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반박했고 지 판사의 해명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5월 20일 해당 의혹에 대한 사건을 공식 접수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 관계자, 제보자 사진, 원본 확보 경위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 판사 본인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 고위 법관의 윤리성과 재판의 공정성, 나아가 사법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법부 자체의 진상조사 착수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의혹에 대해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1차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하며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토론 시작과 함께 그는 국민의 안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두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상대 후보들의 공격적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고 직원의 시선을 모았고 일부 후보가 토론 종료 후 악수를 청했지만 계엄 옹호 논란에 항의하는 의미로 정중히 거절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발언은 진보 후보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토론 직후 후원과 응원도 쏟아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18일 밤부터 19일 자정까지 800여 명이 후원자로 참여했고 모인 후원금은 종전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를 보였습니다. 후원자 정보에는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줘 감사하다. 외로운 토론이었지만 함께 뛰겠다는 응원 메시지가 다수 남겨졌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가세의 권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와 노동운동 전문가 등 30여 명이 공동 지지 선언을 발표했고 온라인에서는 연일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무실장은 토론 후 공항에서도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권 후보의 진정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권 후보는 20일 경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노동자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고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연대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진보 후보로서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지만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권 후보가 이번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지, 정책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5월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올해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조 차장 검사도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조 차장 검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며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조 차장 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의 표명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사표 수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5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한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김혜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재판을 이유로 헌법 개정이나 법관, 탄핵 시도 등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된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김혜영 의장은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남아도는 쌀을 매입해 사료용으로 헐값 처분하면서 총 1조 56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료용 쌀 판매 손실액이 8,944억 원, 재고 관리비가 1,112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매입한 지 3년 이상 경과해 사람의 섭취가 어려워진 쌀을 1kg당 349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1kg당 2,328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처분된 쌀은 총 45만 9천 톤으로 우리나라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체가 6개월간 소비할 분량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죗값에 매입한 뒤 가격 보전을 위해 거액을 투입하면서도 쌀 과잉 생산 해소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벼 재배, 면적 축소와 대체 작물 전환 지원,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급균형을 맞출 구조조정을 약속했으나 과도한 매입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매입 예산 대신 기후 대응 시스템 구축과 영농 패러다임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초과 생산 쌀 매입에 최대 2조 6,925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자체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남아도는 쌀 재고 처리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고 혈세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 수급 조절과 농업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억 원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거부했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대중연설과 인터뷰에서 나는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청렴한 이미지 부각에 활용했지만 실제로는 보상금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가 보상금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는 점입니다. 김 후보는 1980년대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해 2년 6개월간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일부 지지자들은 10억을 마다한 진짜 민주투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은 신청주의로 운영되며 2005년 이후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공직을 거친 사람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 후보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바 있어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수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 발언이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안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당시 투호까지 겪은 인물로 그 정신을 금전과 바꾸지 않았다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표현 논쟁을 넘어서 후보자의 도덕성, 진정성, 그리고 대중과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작은 표현 하나라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 측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인 허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5월 21일 뉴스한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